만보 걷기를 한 지 꼬박 2년. 왜 걸어도 근육이 붙지 않는 걸까요? 뒤꿈치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제 눈에도 보폭이 굉장히 짧아 보이고 매일 오르는 북한산 둘레길. 가장 완만한 코스로만 다닌답니다. 한 14,000보, 12,000보 그래요.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도 산에 올라갈 때는 여기가 이쪽 다리가 아파요. 아프면서도 그걸 참고 조금 올라가는 거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보를 꼭 채운다는 우종님입니다. 근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 가까이 근력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우종님 연세에 비해 근육이 무려 7kg이나 부족하다네요. 근육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근육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근육에 고장이 생기는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산 공기를 마시면 없던 식욕도 절로 생긴다는데 우종님이 드시는 건 고기 대신 말린 인삼. 맛있는 냄새가 몰려와도 훔쩍도 안 하십니다. 고기가 입 안에 들어가게 되면 뱅글뱅글 돌고 넘어가질 않아요. 단백질이 근육의 재료인데 신경 좀 쓰셔야겠는데요. 통증이 발생하거나 숨이 차면 무조건 걸음수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마시고 부족한 근력이나 뻣뻣한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데 더 힘을 쓰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척추나 관절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한 사인. 우종님은 일단은 고관절 주변에 근력을 약간 균형 맞게끔 맞춰놔야 되겠다. 우종님은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고관절 강화 운동에 집중했는데요. 잘하셨어요. 네, 5, 6. 정작 내 몸은 이런 걸 원했는데 너무 몰라줬네요. 병원 오시기 전날 우종님의 일상을 들여다볼까요? 3주 전만 해도 저 계단이 참 높아 보였는데요.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시네요. 치료가 뭐도 받고 집에서 뭐 보다시피 이 다리가 안 아프다니까. 아이고야. 야, 땅이다. 아까 여기 올라오는 거 봤죠, 해단에? 그러니까. 잘 올라오더라고요. 계단 같은. 부지런히 걸어도 늘 뒤처졌던 우종님. 앞질러 가는 사람들이 야속할 때도 많았답니다. 아픈 게 없으니까 걷죠. 먼저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아프냐고. 그게 왜 참냐고 그랬잖아요. 전혀 아픈 걸 느끼지 못하겠는데. 병원을 다녀온 후로는 매일 단백질 음식도 꼭꼭 챙겨 드신다네요. 따로 걷는 건 어떠세요? 따로 걷는 거는 아주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예, 좋아진 것보다도 아주 그냥 완전히 좋아진 거죠. 그거 할 때도 약간 우종님 뒤꿈치를 더 들면서 하세요. 예. 이 걷는 게 리듬이거든요. 걷는 게 이제 앞으로 리듬감이 좋아지시기 위해서 들인 체조니까.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결국 내 의지가 내 몸을 세웁니다. 운동이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 그리고 제 몸을 좀 낫게 해줬지 않습니까? 통증이 원래 뭐 10점 만점으로 치면 어느 정도였는데 가장 아플 때가? 아마 한 40%는 감소됩니다. 아 그래야 거의 40%까지. 확실히 좋아진 거는 골반 쪽이 조금 좋아졌어요. 네. 이 골반이 후방형사가 돼 있던 게 조금 이제 골반이 중립적으로 조금 더 가는 부분도 관찰이 되고요. 조금 더 고무적인 거는 차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무릎이 더 많이 펴지는 것도 관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폭도 늘어났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뒤꿈치부터 엄지 발가락까지 고루 쓰며
보행선의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근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력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하고 유연성도 필요하고 이런 밸런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사람마다 어느 한 부분이 모자라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장 모자라는 부분이 채워지면서 그만큼 기능이 호전이 있는 거를 관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3주 동안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주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고 근력을 좋아지는 운동을 시켰을 뿐인데도 호전이 있었던 걸 보면 조금 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고 앞단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틈만 나면 걸었다는 기준님. 걷기는 때로 독이 되기도 합니다. 3년 전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는군요. 그 후 기준님은 걸음걸이부터 바꿨답니다. 누가 봐도 꼿꼿한 자세와 에너지가 느껴지는 발걸음.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볍게 걷는답니다. 가는 식당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까지 걸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어떤 걷기 위한 장치? 일부러 걷기 위한 장치? 예. 집 앞 식당도 많지만 일부러 8km를 걸어간다네요. 기준님에게 걷기는 이동이 아닌 운동인 셈이죠. 밥을 먹을 때도 구부정한 자세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게 다 아파봤기 때문이랍니다. 항상 이렇게 밥 먹으면서 보지는 않고 식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걷기 동호회 활동만 10여 년. 산티아고 순례길은 3번이나 다녀왔을 정도로 기준님은 걷기 마니아였는데요. 새벽 3시 좀 넘었는데 식은땀이 쫙 나더니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119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로 가서 정신을 차렸을 때가 한 5-6시간이 지난 다음 날이었어요. 병명은 흔히 디스크라 부르는 추간판 탈출증과 경추 척수증.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지만 주치 의와의 상의 끝에 자세부터 바꿔보기로 했답니다. 지금 이 사진이 응급실에 갔을 때 그 바로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팠어요. 지금 끔찍하네요. 지금 보더라도. 네. 그런데 걷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척추가 좌우가 한 100g 정도의 불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를 1000보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곱하기 만을 하면 이게 거의 1톤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불균형을 버티지 못하고 몸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앉기, 서기, 걷기. 몸을 귀하게 여긴 지 9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는군요. 갈 때마다 CT하고 MRI를 찍는데 이전에 갔을 때는 아주 좋아졌다. 성공으로 봐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준님을 살린 걷기는 어떤 걷기일까요? 걸을 때 어깨를 최대한 펼치고 등 뒤에 가상의 점으로 어깨를 모은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상체에 최대한 힘을 뺍니다. 어깨를 축 늘리트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폭을 넓게 하는 겁니다. 넓게. 그래서 뒤꿈치가 자연스럽게 땅에 닿습니다. 먼저, 최대한, 머리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 기분. 꼿꼿하게 세우는 거죠. 발 모양은 11자로. 네. 제가 생각하는 바른 걷기입니다. 기준님에게 걷는 법을 알려준 주치의마저 놀라게 한 기적의 걷기. 여러분도 지금 약이 되는 걷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저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마치 사람의 지문과도 같죠. 걸음은 그 사람의 건강과 성격까지도 말해주는데요.
걸음마를 떼기까지 1년. 뒤뚱뒤뚱 걷다가 어느 순간 잘 걷게 되는데요. 건강한 성인이 되고 어느덧 노화가 진행되면 다시 반대가 됩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걷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걷지 못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길목에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